2010년 늦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중소전자부품 수출업체에 근무하던 한국인 사업가 김현수 씨는 중요한 무역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정을 소화하던 그는 어느 날 호텔을 나선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지 경찰과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총력을 다해 수색했지만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듯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 가족은 절망에 빠졌고 언론의 관심도 시간과 함께 서서히 식어갔다. 하지만 8년 후 한 유학생이 소셜미디어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사진 속에는 실종된 김현수 씨와 놀랍도록 닮은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난 8년간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는 왜 가족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던 것일까? 그날의 흔적으로부터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한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2010년 4월 중순 서울 강남의 한 전자부품 수출업체 해외 영업부장인 김현수, 당시 42세 씨는 여느 때와 같이 하루를 시작했다. 이 회사에서 15년간 근무한 그는 까다로운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 동료들 사이에서는 김 부장님만 있으면 어떤 바이어든 설득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날 아침 김현수 씨는 평소처럼 6시 30분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오늘부터 시작될 중요한 출장 일정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점검했다. 아내 박정민 씨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먹으며 12살 딸 서희와 8살 아들 도윤에게 아빠가 미국 가서 큰 계약 성공하고 오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라고 약속했다. 서희가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묻자 김현수 씨는 일주일 정도면 돌아올 거야. 그동안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라고 답했다. 아직 잠이 덜 깬 아들 도윤은 아빠의 무릎에 기대어 있었다. 평범하고 따뜻한 아침 풍경이었다. 김현수 씨의 이번 출장 임무는 캘리포니아의 한 대형 가전 유통업체와 연간 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회사에서도 이번 협상에 거는 기대가 컸고 그 자신도 몇 주에 걸쳐 철저히 준비해왔다. 상대 측 구매 담당자와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사전 조율을 마친 상태였다. 출장 가방을 싸는 그의 손길은 꼼꼼했다. 회사 카탈로그, 샘플, 계약서 초안부터 상대에게 줄 작은 선물까지 15년간의 해외 출장 경험으로 몸에 밴 체계적인 습관이 엿보였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오후 2시 20분. 김현수 씨는 오전 10시쯤 집을 나서며 가족과 작별 인사를 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다녀올게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아내가 공항까지 배웅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괜찮아. 당신도 일하느라 바쁜데 아이들이나 잘 챙겨줘라며 거절하고 혼자 길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동안 김현수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4월의 햇살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고 길가에는 연분홍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돌아올 때쯤이면 이 벚꽃도 다 지겠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다. 공항에 도착한 김현수 씨는 출국 전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나 공항 도착했어. 이제 수속 밟고 출발할 거야. 아내는 몸조심해서 잘 다녀와요. 도착하면 꼭 연락하고요 라고 당부했다. 그때까지도 김현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평소와 같았다. 알았어, 다녀올게. 아이들 잘 부탁해라는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끝났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라운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김현수 씨는 노트북을 펴고 이번 미팅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거래처의 재무 상태, 구매 패턴, 경쟁사 동향 등을 세밀하게 살피며 마지막으로 협상 전략을 가다듬었다. 그의 이런 철두철미함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 약 13시간의 비행 끝에 김현수 씨는 현지 시각 오전 9시경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LX에 도착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그는 미리 예약해둔 렌터카 업체로 향했다. 캘리포니아의 4월 날씨는
서울보다 따뜻했고 공항을 나서자 건조하고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다. 그의 숙소는 시내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중급 호텔로 회사가 정해준 출장 경비 내에서 그가 직접 선택한 곳이었다. 깨끗하고 업무를 보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춘 호텔이었다. 김현수 씨는 체크인을 마치고 오후 2시쯤 아내에게 LA에 무사히 도착했어. 날씨도 좋고 호텔도 괜찮네. 내일 회의 준비 잘할게. 걱정하지 마라는 안부를 담은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아내는 곧바로 고생 많았어요. 건강 잘 챙기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라고 답장했다. 호텔 방에서 시차 적응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김현수 씨는 저녁 7시경 현지 교포업체 직원인 이 과장을 만났다. 이 과장은 김현수 씨가 미국으로 출장 올 때마다 현지 상황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몇 년째 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호텔 근처 한 식당에서 만나 다음날 있을 회의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바이어가 꽤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준비는 잘 되셨죠? 이 과장이 물었다. 김현수 씨는 그럼요. 이메일로 여러 차례 조건을 조율해왔고 내일은 최종적인 계약서 문구만 정리하면 됩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식사를 마친 김현수 씨는 호텔로 돌아와 다음날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오전 10시 거래처를 방문해 1차 미팅을 하고 오후에는 공장을 둘러본 뒤 저녁에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정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이것이 김현수 씨가 가족과 나눈 마지막 흔적이었다. 이 평범한 출장이 8년간의 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2010년 4월 16일 아침 김현수 씨는 습관처럼 오전 6시에 눈을 떴다. 호텔 창문 너머로 캘리포니아의 맑은 하늘이 보였고 오늘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라는 생각에 기분 좋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호텔 1층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했다. 오전 8시 30분 김현수 씨는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밤 12시 30분이었지만 중요한 날을 앞두고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모양이다. 오늘 계약 잘 될 것 같아. 느낌이 좋아.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아내 박정민 씨는 파이팅!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라며 응원했다. 오전 9시경 김현수 씨는 호텔 로비에서 렌터카 키를 받아 거래처로 향했다. 그곳은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미 서부에서는 꽤 규모가 큰 가전 유통업체였다. 그는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운전했다. 날씨는 맑았고 교통도 원활했다. 오전 10시 1차 미팅이 시작되었다. 상대 측에서는 구매 담당자와 임원 3명이 참석했고 김현수 씨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회의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상대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 조건 모두 만족스럽다는 말까지 했다. 오후 1시경 점심시간에 김현수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미팅이 아주 잘 됐어. 오후에 공장 둘러보고 저녁에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거야 라고 알렸다. 훗날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현수 씨의 목소리는 매우 밝고 힘찼다고 한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어진 공장 견학도 성공적이었다. 거래처의 생산 라인과 물류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김현수 씨는 자신의 제품이 이곳에서 잘 팔릴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 그는 공장 관계자들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기념사진도 몇 장 찍었다. 오후 5시경 김현수 씨는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 미팅 장소인 근처 레스토랑으로 이동했다. 계약서의 최종 문구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 레스토랑 CCTV에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검은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를 맸고 한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계약서의 최종 조율이 끝났고 양측 모두 결과에 만족했다. 상대 측 구매 담당자는 다음날 오전에 최종 계약서를 준비해 호텔로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수 씨는 감사를 표하며 악수를 나눴고 앞으로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밤 9시 30분경 김현수 씨는 상대 측 관계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혼자 렌터카에 올랐다. 레스토랑의 발레 파킹 직원은 훗날 당시 김현수 씨가 호텔로 돌아간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가 차에 시동을 걸고 레스토랑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주차장 CCTV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김현수 씨는 호텔에 도착하지 않았다. 다음날 오전 10시 계약서를 들고 호텔을 찾아온 거래처 직원은 김현수 씨가 아직 체크아웃하지 않았지만 방에도 없다는 호텔 측의 말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호텔 직원이 방을 확인해 보니 김현수 씨의 짐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호텔 매니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해 조사한 결과 김현수 씨는 전날 밤 호텔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침대는 정돈된 상태 그대로였고 욕실 용품에도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 여권과 비행기 티켓은 방 안 금고에 있었지만 지갑과 휴대전화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김현수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레스토랑 주변을 수색했지만 그의 렌터카를 찾지 못했다. 레스토랑에서 호텔까지는 차로 약 25분 거리. 그 사이에서 김현수 씨는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현지 경찰은 김현수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신호는 전날 밤 9시 45분 이후로 끊겨 있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역시 레스토랑에서의 결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었다. 마치 김현수 씨가 그 순간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그 시각 한국 약속된 시간에 김현수 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가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꼼꼼한 성격에 그가 아무런 연락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 박정민 씨는 남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 메시지만 들려올 뿐이었다. 성공적인 계약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가던 길에 김현수 씨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완벽했던 출장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김현수 씨의 실종 소식이 한국에 전해진 것은 현지 시각으로 그가 사라진 다음 날인 4월 17일 오후였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이재훈 영사가 직접 아내 박정민 씨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다. 현지 경찰로부터 남편분과 어젯밤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고 박정민 씨는 훗날 회상했다. 박정민 씨는 즉시 김현수 씨의 회사에 연락했고 회사 측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해외 영업팀장은 김 부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분명 큰 사고를 당한 것이 틀림없습니다라며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LAPD의 스티브 밀러 형사가 사건을 배당받았다. 38세의 밀러 형사는 1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실종사건 전담팀 소속이었다. 하지만 김현수 씨의 사건은 처음부터 그를 당혹스럽게 했다. 보통 실종사건은 무언가 단서가 남기 마련인데 이 사건은 정말 이상합니다. 밀러 형사는 동료에게 말했다. 김현수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레스토랑 주변의 모든 CCTV를 확인했지만 그가 주차장을 빠져나간 이후의 행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렌터카의 행방이었다. 경찰은 렌터카의 GPS 추적 시스템을 확인했지만 신호는 차가 레스토랑을 떠난 지 약 10분 후에 끊겨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GPS 장치를 끈 것처럼 보였다. 차량 번호로 미 전역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김현수 씨의 통화 기록도 의문투성이었다. 평소 하루에 10통 이상의 통화를 하고 수십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던 그의 휴대전화는 밤 9시 45분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침묵했다. 통신사 협조를 통해 확인한 마지막 신호 연결 지점은 레스토랑에서 북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이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구가 혼재된 곳으로 CCTV가 많지 않은 지역이었다. 경찰은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김현수 씨나 렌터카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둘 다 그 순간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한국에서는 박정민 씨가 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12살과 8살 어린 두 아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홀로 떠나는 길이었다. 아이들이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아빠랑 같이 올게라고 답했지만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박정민 씨는
이재훈 영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밀러 형사는 그녀를 정중히 맞이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사고, 범죄, 자발적 잠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민 씨는 자발적 잠적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제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을 버릴 이유도 없고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15년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경찰은 한국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김현수 씨의 신변을 철저히 조사했다. 신용 상태, 친구 관계, 직장 내 평판 등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도박이나 이성 문제도 없었고 직장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김현수 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한 미국 회사 관계자들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그들의 진술은 모두 일치했다. 김 부장님은 매우 만족스러워했고 다음날 최종 계약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이상한 낌새는 없었어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현지 한인 사회에서는 자발적인 수색대가 조직되었다. 약 50여 명의 교민들이 김현수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다. 산악구조대까지 동원해 인근 산과 계곡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박정민 씨는 2주간 현지에 머물며 수색에 동참했다. 매일 경찰서와 총영사관을 찾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언론과 인터뷰하며 남편의 실종 소식을 알렸다. 제 남편을 보신 분은 제발 연락해주세요 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그녀의 모습은 현지 뉴스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지만 대부분 잘못된 정보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아시아계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은 많았지만 김현수 씨로 연결되는 단서는 없었다. 3주가 지나자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현지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갔다. 단서 없는 실종 사건은 뒤로 밀려났고 경찰 역시 다른 긴급 사건들로 인해 김현수 씨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박정민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더 이상 아이들을 혼자 둘 수도 없었고 회사에서도 그녀의 휴가를 무한정 연장해 줄 수는 없었다. 인천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기다리던 기자들과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묻는 아이들의 순진한 눈빛이었다. 김현수 씨의 실종은 그렇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 김현수 씨가 실종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현실은 더욱 냉혹했다. 현지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아내 박정민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찾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10년 말 박정민 씨는 인터넷에 카페와 블로그를 개설하고 남편의 실종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다. 김현수를 찾습니다 라는 이름의 카페에는 남편의 사진과 실종 당시의 상황 그리고 목격자를 찾는 간절한 호소문이 올라왔다. 초기에는 하루 방문자가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박정민 씨는 매일 새로운 글을 올리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다. 딸 서희도 엄마를 도왔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서희는 아빠의 사진을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혹시 미국에 사는 친척이나 아는 분 있으면 이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부탁했다. 어린 나이에도 아빠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아들 도윤은 조용한 아이였지만 그 나름의 방식으로 아빠를 그리워했다. 초등학교 일기장에는 아빠는 언제 올까? 아빠가 보고 싶다는 글이 가득했다. 담임 선생님은 훗날 도윤이가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전했다. 2012년 박정민 씨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다. 실종자 지원 민간단체인 실종자가족지원센터의 활동가 최미라 씨가 그녀에게 연락해온 것이다. 30대 초반의 사회복지사 출신인 최미라 씨는 해외 실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NGO에서 일하고 있었다. 해외 실종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돼요. 요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래된 실종자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최미라 씨의 말은 박정민 씨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불어넣었다. 최미라 씨의 도움으로 박정민 씨는 좀 더 체계적으로 남편을 찾기 시작했다.
우선 김현수 씨의 사진을 고화질로 스캔해 인터넷에 올렸고 영어로 된 전단지도 제작했다. Missing 김윤수라는 제목 아래 김현수 씨의 사진과 실종 당시 상황이 상세히 적힌 전단지는 미국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 한인교회, 한인마트 등에 배포되었다. 최미라 씨가 구축해놓은 네트워크 덕분에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의 한인 단체들이 우리 동포를 찾는 일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라며 협조에 나섰다. 2013년부터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았던 박정민 씨는 딸 서희의 도움을 받아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꾸준히 게시물을 올렸다. 김현수를 찾습니다. Find Kim, 김윤수 같은 해시태그를 만들어 사람들의 공유를 부탁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다. 페이스북 게시물의 좋아요는 몇 개뿐이었고 공유 횟수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박정민 씨는 포기하지 않고 매주 새로운 사진과 글을 올리며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환기시키려 노력했다. 2014년에는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왔다. 한국의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외 실종자 찾기 특집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제작진은 김현수 씨의 사연을 채택해 약 20분 분량의 코너로 다루었다. 박정민 씨와 아이들은 방송에 출연해 남편과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토로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제보 전화도 쇄도했다.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물어볼게요. 저희 교회에서도 돕겠습니다. 등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지만 결정적인 단서로 이어지는 정보는 없었다. 그해 말 박정민 씨는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4년 만의 방문이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최미라 씨와 동행해 일주일간 로스앤젤레스 현지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사람들을 만났다. 코리아타운의 식당과 상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 사진 좀 가게에 붙여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으면 꼭 연락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협조해 주었지만 뚜렷한 정보는 없었다. 밀러 형사도 다시 만났다. 그는 여전히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솔직하게 한계를 인정했다. 4년이나 지났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없는 한 수사에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겁니다. 2015년에 접어들자 주변에서는 박정민 씨에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권유하기 시작했다. 5년 동안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남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박정민 씨의 생각은 달랐다. 남편이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저는 계속 찾을 거예요. 설령 시신이라도 찾아야죠. 제대로 장례라도 치러주고 싶어요. 그게 아내로서, 아이들 엄마로서 제가 할 일이에요. 고등학생이 된 딸 서희는 엄마의 그런 생각을 더욱 지지했다. 우리 가족은 아빠 포기 안 해요. 아빠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었든 꼭 찾아야 해요. 어린 소녀는 어느새 굳은 의지를 가진 숙녀로 성장해 있었다. 도윤이도 나름의 방식으로 아빠를 기억했다. 중학생이 된 그는 블로그를 만들어 아빠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글로 써 내려갔다. 김현수 씨의 가족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굳건한 가족에 감동했다. 그리고 이 끈질긴 노력이 머지않아 기적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2018년 3월 미국 서부의 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던 한국인 교환학생 앤드류 박박준영 25세,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성실한 석사과정 학생이었던 그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이었다. 그날 저녁 앤드류 박은 페이스북을 스크롤하다가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게시물 하나를 보게 되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강좌 및 친목 행사라는 제목으로 지역 한인회에서 주최한 작은 행사의 스케치 사진들이었다. 평소 지역 소식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무심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던 순간 앤드류 박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행사장의 뒤편에 서 있는 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던 것이다. 남자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억 속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그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디서 봤더라?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몇 년 전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봤던 실종자 찾기 게시물을 떠올렸다. 미국에서 실종된 한국인 사업가에 대한 사연이었는데 당시에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나쳤던 기억이 났다. 앤드류 박은 서둘러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미국 실종 한국인, 김현수 실종, LA 실종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끝에 마침내 박정민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아냈다. 그곳에는 김현수 씨의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다. 앤드류 박이 사진들을 자세히 비교해보자 그의 확신은 점점 커져갔다. 물론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한 얼굴을 감안해야 했지만 전체적인 골격과 체형 그리고 특유의 눈매가 매우 흡사했다. 특히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 자국은 거의 일치해 보였다. 하지만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만약 잘못된 제보라면 가족에게 헛된 희망을 줄 수도 있었고 전혀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충분했다. 앤드류 박은 며칠을 고민했다.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확실하지 않으면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3일 후 앤드류 박은 결국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분이 맞다면 그 가족들은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먼저 박정민 씨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조심스럽게 연락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교환학생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지만 현지 행사 사진에서 실종되신 남편분과 닮은 분을 본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드립니다. 그는 해당 사진의 링크를 함께 첨부했다. 박정민 씨는 다음날 아침 이 메시지를 확인했다. 지난 8년간 수많은 제보와 뜬 소문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박정민 씨는 서둘러 사진을 확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이 흐릿해 얼굴을 명확히 식별하기는 어려웠지만 전체적인 실루엣과 몸짓이 남편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앤드류 박에게 답장을 보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사진이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해 좀 더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앤드류 박은 즉시 행사를 주최한 지역 한인회에 연락했다. 행사 담당자는 그 행사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노인들을 위한 행사라고 설명하며 뜻밖의 정보를 덧붙였다. 사진 속 그 남성분은 최근 2~3달 동안 꾸준히 행사에 참여하셨어요.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다른 어르신 한 분과 같이 오시더군요. 말이 별로 없고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저도 잘 몰라요. 이 정보를 얻은 박정민 씨는 곧바로 최미라 씨에게 연락했다. 최미라 씨 역시 사진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우선 현지 경찰에 먼저 알리고 다음 행사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정민 씨는 즉시 밀러 형사에게 연락했다. 8년 만에 가장 구체적인 제보군요. 밀러 형사는 매우 흥미로운 정보라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신중한 조언도 덧붙였다. 한편 이 소식은 딸 서희와 아들 도윤에게도 전해졌다. 이제 대학생이 된 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아빠일까? 라고 물었고 고등학생이 된 도윤은 말없이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8년간 수없이 실망을 거듭해온 가족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다음 행사까지는 일주일이 남아 있었다. 그 일주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박정민 씨는 훗날 회상했다. 정말 내 남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불안 사이를 오갔다. 앤드류 박의 우연한 발견은 8년간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운명의 다음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2018년 3월 17일 토요일,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박정민 씨는 이른 아침 비행기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다. 공항에는 밀러 형사와 앤드류 박, 그리고 최미라 씨가 그녀를 마중 나와 있었다. 행사는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오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밀러 형사가 설명했다. 경찰은 며칠 전부터 한인회관 주변에 잠복하며 경계를 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둔 상태였다. 오후 1시 30분 일행은 한인회관 근처에 도착했다. 박정민 씨는 차 안에서 남편의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날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여보, 정말 당신 맞아요? 살아있는 거 맞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후 2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한인회관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고 지팡이를 짚은 사람도 있었다. 박정민 씨는 쌍안경을 이용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살폈다. 오후 2시 10분경 박정민 씨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회관 입구 쪽에서 2명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은 8년의 세월만큼 수척해졌지만 특유의 걸음걸이와 전체적인 실루엣은 틀림없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저 사람이에요. 박정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밀러 형사도 쌍안경으로 확인했다. 사진과 대조해 볼 때 김현수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그의 표정과 행동이 8년 전과 확연히 달랐다. 김현수 씨로 보이는 남자는 옆에 있는 60대 남성에게 심하게 의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어린아이처럼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상태가 좋지 않군요. 저 상태로는 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밀러 형사는 판단했다. 경찰은 즉시 계획을 수정했다. 무작정 다가가 그를 놀라게 하는 대신 옆에 있는 남성에게 먼저 접근하기로 했다. 오후 3시경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밀러 형사와 다른 경찰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회관 안으로 들어갔다. 김현수 씨로 추정되는 남자는 구석 자리에 앉아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고 60대 남성은 그의 옆에 앉아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경찰이 60대 남성에게 다가가자 그는 순간적으로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실례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밀러 형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60대 남성은 김현수 씨를 그곳에 남겨두고 경찰과 함께 복도로 나왔다. 옆에 계신 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밀러 형사의 말에 60대 남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변명했다. 아, 제 친구입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제가 돌봐주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이 추가 질문을 하자 그의 대답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이름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알던 사이인지, 어디에 사는지 등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주저앉으며 제발 잡지 마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울부짖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리처드 김가명, 한국명 김병수,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60대 남성이었다. 그는 경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8년 전 그날 밤 제가 차로 그 사람을 쳤습니다. 음주운전에 무면허 상태였어요. 그가 의식을 잃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김병수의 진술에 따르면 김현수 씨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뇌를 다쳐 기억 대부분을 잃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김병수는 이를 이용해 8년간 김현수 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했다. 처음에는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뺑소니로 잡히면 감옥에 갈 게 뻔해서 집에서 간호했습니다. 김병수는 눈물을 흘리며 자백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김현수 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는 사실이다. 김병수는 김현수 씨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모두 없애버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 용역 업체에서 무임금으로 일을 시켰다. 기억을 잃은 김현수 씨는 저항할 능력도 없이 김병수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가끔 집에 가고 싶다, 가족이 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막연한 그리움 같은 거였죠. 그래서 제가 너는 가족이 없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박정민 씨는 오열했다. 남편이 지난 8년간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동시에 남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그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경찰은 김현수 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의 진단 결과 그는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증과 약간의 인지장애를 앓고 있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견이 나왔다. 병원에서 김현수 씨를 마주한 박정민 씨의 마음은 복잡했다. 8년 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여보, 저예요. 정민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김현수 씨는 혼란스러워할 뿐이었다. 김병수는 뺑소니, 감금, 노동착취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 김현수 씨 가족에게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8년간의 미스터리는 마침내 풀렸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연 김현수 씨는 기억을 되찾고 가족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을까? 김현수 씨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의료진은 그의 몸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한 후 가족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가장 큰 문제는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증입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세가 상당히 고착화되었지만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환자의 장기 기억 일부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익숙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기억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며 희망을 주었다. 그 말을 들은 박정민 씨는 비로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다. 박정민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 남편을 간호했다. 처음에는 김현수 씨가 그녀를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대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신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딸 서희와 아들 도윤도 급히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제 각각 22살과 18살이 된 남매는 아빠와의 재회에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서희는 아빠가 저를 기억 못해서 너무 슬프지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도윤은 처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8년간 마음속에 그려온 아빠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빠, 저 도윤이에요. 아빠 없는 동안 저 많이 컸어요. 기적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정민 씨가 8년 전 김현수 씨가 즐겨 듣던 노래를 틀어주자 그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 노래 왜 이렇게 슬프지? 무언가 그리운 느낌이 들어. 그렇게 말하는 김현수 씨를 보며 가족들은 희망을 보았다. 재활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기억 회복 치료가 시작되었다.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억의 단서를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서희와 도윤의 어릴 적 사진을 보던 김현수 씨가 이 꼬마가 우리 딸이야 라고 물었을 때 온 가족은 눈물을 흘렸다. 한편 김병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뺑소니, 감금, 노동착취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그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김현수 씨를 해칠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병수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고 직후 신고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제 이기심 때문에 평생 김현수 씨 가족에게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김현수 씨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다. 한 달 후 그는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정민아, 서희야, 도윤아. 더듬거리며 이름을 부르는 김현수 씨를 보며 가족들은 매 순간 감격했다. 특히 박정민 씨가 결혼 반지를 보여주었을 때의 반응은 감동적이었다. 이 반지 내가 당신한테 끼워준 거지? 왜 이렇게 확신이 들지?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8년간의 고통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2달 후 김현수 씨는 퇴원할 수 있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다. 의사는 꾸준한 통원 치료와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더 많은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김현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많은 것이 기억나지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당신들이 내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져.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김현수 씨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8년간의 실종 미스터리가 풀린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아직 김현수 씨가 많은 사람 앞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가족은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김현수 씨는 현관문을 들어서며 여기가 우리 집 맞지? 라고 물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었다고 그는 훗날 회상했다. 그날 저녁 8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은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김현수 씨는 천천히 일상에 적응해 나갔다. 매일 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를 받고 가족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다시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때로는 불현듯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기도 했다. 아, 저 편의점. 내가 아이들 과자 사주던 곳인데 라며 환하게 웃을 때면 가족들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애틋함은 더욱 깊어졌다. 마치 8년간의 고통이 가족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다. 김현수 씨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 후 그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이 놀랄 정도였다. 가족의 끊임없는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서서히 돌아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김현수 씨의 성격이었다. 예전처럼 강하고 활기찬 모습은 아니었지만 훨씬 부드럽고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8년의 시간이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아내 박정민 씨도 남편이 돌아오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난 8년간 홀로 가정을 책임지며 강해져야 했지만 이제는 남편과 함께 더 단단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혼자일 때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했는데 이제는 사소한 것부터 큰일까지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라며 그녀는 웃었다. 딸 서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아빠의 실종과 귀환을 겪으며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이다. 아빠를 찾는 동안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모습은 한층 성숙해져 있었다. 아들 도윤은 대학생이 되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아빠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앤드류 박처럼 기술로 사람들을 돕는 꿈을 꾸고 있었다. 아빠 사건을 통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는 말했다. 김현수 씨의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외교부는 해외 실종자 전담팀을 확대하고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실종자 찾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어 다른 해외 실종 사건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경찰청 역시 해외 공조 수사 매뉴얼을 개선했다. 김현수 씨 사건에서 보여준 한미 경찰의 공조는 모범 사례가 되어 다른 국가와의 공조 수사에도 활용되었다. 밀러 형사는 한국을 방문해 김현수 씨 사건은 국제 공조 수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최미라 씨가 활동하는 실종자 지원 민간단체도 큰 주목을 받았다. 김현수 씨 사건 이후 이 단체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크게 늘어 더 많은 실종자 가족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김현수 씨 가족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최미라 씨는 말했다. 앤드류 박은 학업을 마치고 한국의 한 IT 기업에 취업했다. 그는 자신의 우연한 발견이 한 가족의 삶을 구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작은 관심과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는 다짐했다. 김현수 씨 가족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8년간의 기다림 그리고 기적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고 특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제 김현수 씨는 예전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작은 상담센터를 열어 실종자 가족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절망에 빠진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이었다. 저도 8년간 어둠 속에 있었지만 가족의 사랑 덕분에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사건이 해결된 지 1년 후 김현수 씨의 가족은 작은 기념 파티를 열었다. 그들을 도와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 밀러 형사, 이재훈 형사, 최미라 씨, 앤드류 박, 그리고 수많은 조력자들이었다. 그 자리에서 박정민 씨는 말했다. 8년의 기다림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고 많은 분들이 곁에 있어 주셨기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수 씨도 소감을 밝혔다. 지난 8년의 기억은 대부분 잃었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기억들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무엇보다 가족의 끈질긴 사랑과 노력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주었고 한 개인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기적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소셜미디어라는 기술의 힘도 재조명되었다. 전 세계가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 사진 한 장이 8년간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국경을 초월한 인간적인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현재 김현수 씨의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다. 마치 8년간의 고통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처럼